현재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영국의 외신 뉴스가 일본에서 뜻밖의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최근 다양한 군사 분야에서 해외의 많은 국가들과 협약이나 납품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에서 매우 예민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한국의 군사 계약이나 납품 혹은 여러 행보는 대한민국 군의 독자적인 행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사전에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도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잘 모르는 뉴스를 일본에서 왜 대서특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뉴스를 주로 일본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어떠한 계략을 과거에 꾸몄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국발 뉴스가 나가기 바로 이전에 일본에서는 한국발 잠수함 뉴스가 한 차례 떠들썩했는데요. 일본은 일단 한국의 잠수함에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보유하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한국 잠수함 기술은 좋지 않고 형편없다는 논리를 자주 펼치고는 했는데 이번에 뉴스가 계속 나온 것입니다. 우선 한국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의 1차 잠수함 주문분을 인도한 것을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해당 잠수함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인도네시아의 8조선소에서 완공되어 납품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인도네시아는 가격이 저렴한 한국 잠수함을 주문했는데 그것은 실수이며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폄하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한국의 해군 군사력의 핵심 전력이 증강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육군 전력이 일본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이 해상에서 우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한국의 해군 군사력을 어떻게든 경계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잠수함이 아니라 영국발 항모 뉴스가 외신에서 등장하면서 일본을 적지 않게 긴장시키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라면 좀 신경이 덜 쓰이지만 이번 것은 한국과 영국의 관계로 내용은 더 충격적인데요.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영국 항모의 기술을 한국으로 팔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는 보도를 전격한 것입니다. 그것도 영국 해군의 대표적인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에 내재된 각종 첨단 기술을 한국에 판매하는 방안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 경항모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영국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다가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텔레그래프는 한국과 영국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비공식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항모 개념 설계 업체가 영국 업체와 협의를 했고 영국 언론은 한국의 기술 수출을 위한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영국과 항모 기술 협의를 위한 정부 간 공식 협의는 없었다면서 한영 업체 간의 협의는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항모 개념 설계 업체인 H사가 영국의 업체와 일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항모를 건조하는 데는 F-35B 등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고열을 견디는 가판 기술과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가판 형태 등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한국 경항모는 평가판형으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한영 업체 간에는 이러한 핵심 기술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은 해군 사상 최대급 함정인 퀸 엘리자베스호 65,000톤급 제작을 위해 밥콕, BAE 시스템스, 탈레스 등이 연합해 개발한 선진 체계와 디자인을 한국에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퀸 엘리자베스호는 올해 하반기 미국, 일본과 연합훈련 등을 위해 서태평양 해상으로 이동하고 9월께 한국을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은 엘리자베스호 견학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영국 항모 방한 시 경항모 건조 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견학 행사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영 해군 간의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한국 해군 측에서 미군 해군의 항모 운영과 관련한 인력 교육 등이 가능한지 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자 일본은 당황한 모습입니다. 원래 영국 항모는 일본에 들어와서 장기 파견되는 등 영국과 일본의 군사관계를 공고히 하여 중국을 견제하며 서방사회의 동맹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쿼드 연합체를 운용하는데 한국은 자꾸 중국과 북한 연합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서방연합에 한국이 적합한가 의문을 던지며 한국을 사회주의 진영을 뜻하는 레드팀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영국의 항모에 탑재된 첨단 기술을 한국에 판매한다는 소식이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과거부터 일본은 한국의 각종 첨단 장비나 군수물자가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러시아 항모를 헐값에 판매하려다가 일본의 대대적인 보도로 뒤틀려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퇴역 항모인 민스크를 한국의 헐값인 40억 원 정도에 처분하려고 모든 합의를 마쳤습니다. 과거 소련의 주력 항모였던 4만 톤급 민스크호는 이제 퇴역함이 되어 한국에 넘겨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한국에 넘어오려는 민스크호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민스크호가 여전히 각종 첨단 장비를 갖췄으며
그대로 한국에 들어갈 경우 한국의 무장화가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가 한국의 중요한 안보 자산을 그냥 넘겨주는 꼴이 된다면서 크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한국의 항모 전체를 그대로 넘겨주려는 계획을 일본 방송을 보고 내부 첨단 장비를 모두 파괴했으며 항모의 활주로까지 파괴하여 한국의 말 그대로 몸통만 넘겨줘 한국도 활용 가치가 대폭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항모는 키예프급 항모로 한국이 전술적인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했으나 한국에서 어느 정도 연구 뒤 중국으로 다시 역으로 수출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한국은 중요 기술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군사력의 많은 부분은 미국이 전수해준 기술보다 러시아에서 온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러시아는 냉전 시대를 호령한 군사 기술을 한국의 다양한 루트로 전달해주다가 일본이 방해를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과거 독일이 잠수함 기술을 한국에 넘겨줘 관련 기술로 한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었을 때에도 일본 언론은 사전에 이를 비판했으며 독일은 한국의 기술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영국의 첨단 항모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한다는 것은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뉴스에 많은 대중들은 영국과 일본의 동맹을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국이 한국 같은 서방 동맹 라인이 아닌 국가의 주요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사전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 기술을 다시 중국에 판매할 것이다. 민스크 항모를 넘긴 것과 비슷한 그림이다 라고 경계합니다. 아직 한국 H업체에서는 영국의 기술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경계하는데요. 일본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스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갔으며 한국의 미사일을 감지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물론 이는 한국의 순항미사일인 현무에 대한 경계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미사일급 현무는 일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예정과 같이 한국을 얕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우려를 표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사일과 공군력을 키워가는 데다가 엘리자베스급 항모까지 건조하게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6회공 모두 점차 일본이 밀려간다는 우려가 됩니다. 글로벌 파이어 평가에서 한국은 6위, 일본은 5위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턱 밑까지 추격해왔으며 한국이 해군력만 증강시키면 곧 일본을 따라잡는 예상도 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경항모가 아니라 내친 김에 5만 톤급 이상의 항모를 계획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영국이나 미국 등 항모 기술을 도입해 건조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관측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실공히 동북아시아에서 다양한 스펙을 갖춘 한국의 6회공 군사력이 막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약 300조 원의 예산 투입이 예정되어 있고 일본을 제외한 주변국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군사력 상승이 더욱 도움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영국의 국방장관은 지난 1월에 양국 간 국방 교류 협력 방안을 이미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 타결을 축하하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6.25 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인 영국과 국방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부드러우며 최대한 국가안보에 관한 각종 사안을 협의하기로 했으므로 항모에 관해서도 역시나 충분한 기술 교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의 주요 우방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점점 더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온 일본은 이제는 딱히 손을 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마도를 향한 일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3년까지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현지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이 긴급 보도한 것입니다. 그동안 대마도와 관련한 기사는 산케이 신문이 주로 다뤄왔습니다. 한국이 대마도의 부동산을 대량 매입하고 있다는 기사도 해당 언론이 특집으로 다루었죠. 지금까지 잊혀질 때마다 한 번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대마도와 관련해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 기사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장비를 갖춘 육상 자위대의 전자전 부대가 18일 구마모토 현에서 창설됐다. 방위성은 최종적으로 10개의 전자전 부대를 창설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전열을 형성할 것이다. 신문은 전자전 부대를 투입하는 이유가 중국 및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과연 속내도 그러할까요? 현재 일본은 중국과는 생각구 열도, 러시아와는 풀일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일본을 향해 도발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고 일본이 도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투입하는 이유는 한국을 겨냥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일본은 한국이 영유권 주장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대마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니까요. 게다가 전자전 부대가 투입되면 제주도 및 한반도 남쪽이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를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자전이란 말 그대로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전투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단파와 초단파, 극초단파뿐 아니라 적외선 영역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파장의 전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적의 모든 통신 신호를 수집하고 교란시키죠.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두 개의 축을 따라서 전자전 부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본 열도를 남북으로 해서 하나의 축으로 만들고 그곳을 열도의 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규슈에서 오키나와를 이어 또 하나의 축을 만들고 남서의 호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열도의 호는 올해 안에 완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상자위대는 현재 제1전자전 부대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두 개를 더 만들어 열도의 호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위성은 2021년 말까지 나가사키현, 카고시마현, 오키나와의 주둔지를 조성하고 새 전자전 부대를 창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말까지 대마도에 새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남서해 호입니다. 남서해 호에는 센가쿠 열도까지 포함됩니다. 이로써 일본의 야욕은 확실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영토 분쟁 지역 대부분에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육상자위대가 전자전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군의 규모와 활동 범위가 거대한 나라가 아니면 전자전은 대부분 공군이 맡습니다. 전자전 부대의 목적 자체가 적진을 공습하기 전에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이미 관련 장비를 상당 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EP3C 전자신호 수집기 4대와 전자전기 YS-11EB를 4대 운용 중이고 지난해부터는 또 다른 전자전기 RC2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부대를 창설한 육상자위대는 자신들이 전자전 역량이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방위성 간부는 잔뜩 과장 섞인 발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육상자위대가 사이버 전력은 미군에 뒤져도 전자전 역량은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미국의 장비를 수입했으면서 미국보다 훨씬 낫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육상에서 저 멀리 떨어진 적군 레이더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에 동해와 남해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은 아직까지 공격용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F-35A나 F-15K의 전자전 능력이 있으나 제한적입니다. 전자전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에 완벽히 대비해야 합니다. 대마도를 수복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시간의 문제일 겁니다. 한국군 역시 이를 잘 인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EA-18G 그라울러 도입을 적극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쉽게 무산되었지만 앞으로 기회는 있습니다. 만약 한국군의 성장 속도로 볼 때 체계를 갖출 때쯤이면 일본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때는 일본 현지가 난리가 나겠죠? 한편 중국과 일본의 센가쿠 열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훈련 장면을 연이어 공개했습니다. 지난 24일 중국 중앙 CCTV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급선 칭하이 호함은 최근 수일에 걸쳐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군은 훈련 과정에서 구유 기뢰를 발견하고 포사격으로 파괴했으며 우도탄 호위함에 물과 연료를 해상 보급했습니다. 헬리콥터 이착륙, 부상자 후송 등의 훈련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공격보다는 군수 지원 작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보급 지원을 통해 일선 부대를 유지하고 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경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계정을 통해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경함정편대가 23일 우리의 다오이다오 열도 영해를 순항했다. 센가쿠의 중국식 명칭이 다오이다오입니다. 즉, 중국은 센가쿠 열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명확히 주장한 것입니다. 중국 해경은 최근 들어 매달 한 번꼴로 해경선의 센가쿠 열도 주변 순항 소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발은 더욱 강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 역시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미국과 일본은 센가쿠 열도에서 미군과 자위대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는 일본 1위 언론 요미우리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센가쿠 열도에서 중국 항공선이 수시로 출몰함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양국이 이 같은 훈련을 하기로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에는 미군 해병대 및 국해공군과 일본의 해상 및 육상 항공자위대가 참여합니다. 센가쿠 열도 침략에 대응해 탈환 연습을 하고 가상의 적이 센가쿠 열도에 상륙했을 때 미일의 역할 분담을 확인하는 훈련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센가쿠 열도의 일본 영해 침입을 반복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 미국은 연합훈련과 별도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9시 51분 미군의 컴뱃센트 정찰기가 중국의 광동 푸젠선 인근 영해 부근으로 소근접 정찰 비행을 했습니다. 이는 알려진 기록 가운데 미군 정찰기가 중국 영해와 가장 근접하게 비행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거리는 92km에서 129km 정도인데 이번에는 40km 부근까지 날아갔습니다. 첨예해지는 영토 분쟁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전자전 부대의 투입은 한국이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